다음 들어가시면은 넘겨보세요. 어딜 이제 보시냐면은 87페이지 밑에를 볼게요. 8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6번에 제목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냥 수요예요, 부동산 수요예요? 부동산 수요, 수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볍게 여러분이 이걸 딱 볼 때는 항상 볼펜을 이렇게 드세요.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일반 재화가 틀린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볼펜보다 그냥입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 일반 제약에 비해서 구매 절차가 복잡하죠? 또 잘 이용해야 된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음에 구매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경매 구매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근데 볼펜을 경매 구매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안점은 수요 활동 주체의 부동산 용도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우리가 젊은 층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어르신들은 단독주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수요 계층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 그 다음에 5번은 아직 하지 마세요. 탄력성이니까. 그 다음에 7번은 잘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맨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수요의 개념에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1번만 볼게요. 아까 유효 수요 아시죠? 유효 수요를 실질적 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냥입니까?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은 살 능력이 없죠. 이걸 잠재적 수요라 그래요. 구매력이 부족해서 유효수요층이 해당하지 못하면서 유효수요가 될 수 있는 예비수요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잡으세요. 두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공급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공급을 한번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공급 똑같습니다. 그 수요랑 배우는 그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따라오시면은, 자,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어떻게 나왔냐면, 자, 공급은 이제 서플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칠판 주계는 판매하는 판매자가, 자, 이 칠판 주계를 만 개 생산해요. 많이 합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걸 명시해야 돼요. 그럼 절량해야 돼요? 얘도 유량해야 돼요. 유량의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절량하면 안 되고요. 그럼 작년에 나왔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이 칠판 주계가 이제 부동산이라면, 지금 이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 싶으면 이게 판매된 게 중요합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의도된 게 중요하지 매도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 갔나요? 그 판매한 게 중요해요?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게. 작년에 나왔었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아직 팔지 않았다는 거죠. 하는 욕구입니다. 여기서 욕구라는 거는 여기선 판매력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작년에 나왔던 게 실제로 판 게 중요합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매도된 게 아니라 아직 의도된 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사전적 개념을 써요. 요것도. 그래서 아직 의도된 계획된 겁니다. 근데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 그걸 이제 유효수요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이걸 잡고, 유효 공급이죠. 자, 그럼 우리가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자, 공장만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갖춰야 된다. 자, 그러면 책에 한번 체크해 드려 볼게요. 펜을 들어보세요. 공급이란,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얘도 이제 거의 똑같으니까, 공급량은 최대 수량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 실제 판매한 양을 의미하진 않죠. 의도된 양을 얘기하고, 그냥 공급해야 돼요? 유효 공급해야 돼요? 누구든지 부동산의 공급처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유량, 절량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재고주택은 그냥입니까? 이건 절량입니까? 이미 공급되어져 있는 양이죠. 근데 신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 기간이 필요한 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두 가지만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공급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이 종속 변수라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면서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가격 이외에. 그 다음 공급 법칙이 있고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죠. 자,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거든요, 얘도. 그럼 공급 법칙도 가격이에요.
근데 칠판주계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럼 생산비에다가 더 플러스 이윤을 합쳐야겠죠? 그럼 얘네들은 가격을 올려야지만 많이 팔려고 해요. 그 공급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이 반비례해요? 비례해요? 비례.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정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것도 곡선상에 나타나다. 세로축을 이제 가격이라고 하고요. 가로축을 양이라 고 한다면, 자, 이거는 다시 우상향. 아까랑 틀려요. 곡선이. 아까는 내려갔었죠. 그죠?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서플라이고, 자,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200원이면 나는 두 개만 생산하겠다. 300원이면 양을 줄이겠어요? 양을 늘리겠어요? 늘리고, 세 개로. 100원이면 양을 줄이겠다는 거죠. 하나로. 그럼 요거는 그냥이에요. 요것도 가격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우측으로 올라갔으니까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죠. 형태가. 그래서 우상향한다. 그것까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공급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다른 조건이 일정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증가하니까, 자, 두 번째 줄 가격과 공급량 사이가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 정해관계고요.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라는 건 내가 나중에 후수를 할게요. 자, 2번. 그러면 정해관계고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형태죠. 형태는 생긴 모양이 우상향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밑에 가시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가 있어요. 공급의 변화.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양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래서 얘는 양이 붙었어요. 그럼 공급 양의 변화는 양이 붙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아파트에.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가격 이외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아까랑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거는 양이 붙었다, 양이 안 붙었다. 그러면 가격 변화가 아니죠. 가격 변화가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변화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설회사나 얘네들도 그냥입니까? 돈을 빌려야 됩니까?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공급을 더 늘리겠죠? 근데 똑같이 금리에 대한 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200원 일정한 상태에서 자 똑같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럼 아까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 3. 그러면 종속 변수가 똑같이 변한다는 건 똑같지만 그 원인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요 글씨 기억나세요? 따라서 양, 점의 이동. 그럼 곡선상이 점의 이동이니까 가격이 되겠죠. 근데 이건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가격이 일정하죠. 그럼 우리가 금리가 가격 이외니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우리가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좌측, 우측 이동.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하면 좌측이죠. 금리가 인상.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면 공급을 감소시켜요. 우측, 좌측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입니까?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요. 오른쪽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이건 곡선상의 점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인데 동그라미 1번이 됐다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별표. 이게 따라해봐요. 생산 요소 가격. 찾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에요. 공급 변화의 요인은 다른 요인인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전체가. 자, 무슨 말이냐? 자,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자, 토지는 제가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 생산 요소로 투입이 돼요. 그 다음에 인건, 노동도 들어가고요. 자, 자본은 그냥이요. 타인 자본이 있어요. 타인 자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따라서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소의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맞나요? 그럼 얘네들을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토지도 사고 노동자를 뽑아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하락해야 되고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전체 생산비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금리도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타인자본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셔서 얘가 됐다 잘 나오고, 그럼 생산요소 가격은 상승해 좋아, 하락해야 좋아. 하락해야지만 우측으로 가고요. 자, 건축 기술은 되게 쉬워요. 기술이 그냥이 돼요, 향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건축 규제가 좀 내가 공급을 더 늘리면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좀 완화돼야 돼요.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이자가 하락해 좋아요. 5번 용도 전환의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요. 완화되고 경기가 호황 전망을 더 예상해야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기업의 목표가 상향이 돼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제가 프린트로 유도해 볼게요. 자, 지금 몇 번을 제가 여러분한테 유도를 하냐면 펜 들어보세요. 펜 드셔서 4번하고 5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14번을, 자, 4번, 5번, 13번을 풀어보세요. 4번, 5번, 13번.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 4번 지금 보고 계셔요? 틀렸나요? 틀렸죠. 자, 볼게요. 도와드릴게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에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한 거는 이건 가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에 공급의 변화라고 하셨어야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공급자가 안 좋아요, 좋아요? 이자 비용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집 분양 원가를 하락시키니까 공급자의 수입도 증가시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거의 상식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13번 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빵의 가격이 높아요. 그럼 아저씨가, 빵집 아저씨가 그냥요, 빵을 많이 공급해요. 그 밀가루가 필요하시죠? 그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밀가루 가격이, 밀가루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야. 아셨어? 근데 우리 시험 빵 나와, 주택 나와. 그럼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 공급 늘어나죠? 그럼 주거용지 찾겠죠? 그럼 주거용지의 가격은 올라가서 주거용지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주거용지 공급도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요거 정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자,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갑니다. 그러면 그냥 공급이에요, 부동산 공급이에요? 그럼 항상 특징이 나오면 그냥이야, 볼펜을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그럼 볼펜하고 토지랑 똑같아, 달라? 다르죠? 얘기해요? 볼펜을 만들어낼 수 있죠?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토지의 공급입니다.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 밑에 그래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중성. 그 부중성은 토지는 물리적 양이 증가하지 못해요.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볼펜은 그냥입니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2자루만 만들어요? 10자루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지구가 막 커지고 커지고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면적이 못 늘어나요. 아시겠어요? 자, 이건 무슨 쪽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따가 이게 서 있어요, 공급이. 서 있어서 요건 따보세요. 완전 수직. 이따 배우실 거예요. 완전 수직이어서 자, 요거는 완전 수직이 돼서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배우셨지만 이걸 완전 비탈력 쪽이라고 보셨어요. 무슨 비탈력 쪽? 그럼 가격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를 써요. 탄력성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가 10개, 10개,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어요. 그럼 전체는 20개죠. 이 양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물리적 양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 안에서 용도가 전환됩니까? 전환은 가능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얘가 10개, 10개면 얘가 5개면 15개로 늘어나죠. 그럼 전체 양은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이에요. 그럼 아예 다 바뀔 수도 있죠. 자,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자,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 가능. 택지가 가격이 높으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능하니까 공급곡선이 그냥입니까? 우상향 이동합니까? 우상향 이동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불가능, 가능. 가능. 그래서 이거는 택지가 100만 원 할 때는 10개를 만들겠다. 150만 원 할 때는 15개. 그다음에 200만 원 할 때는 다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이 곡선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하는 형태라고 나왔었거든요. 가볼게요. 책에. 자, 책에 보시면은 자, 맨 위에 가시면 토지는 부중성으로 해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해서 경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러면 물리적 공급의 파란 색깔을 보세요. 그럼 물리적 공급은 양의 변화가 없으므로 토지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무슨 비탈했죠? 완전 비탈했죠. 근데 토지의 경적 공급의 파란 색깔,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경적 공급이 가능하죠. 자, 이걸 제가 문제를 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를 보시면은 물리적 공급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고 부중성, 비생산성, 수직이고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하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택지 개발을 하고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거는 요거는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층수를 안 올려요, 올려요. 토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작물을 많이 투입시키죠. 건물이 막 올라간다는 경제공급이 되고 공수연별이 간접사업, 문법상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 다 경제공급에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빨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게 관련된 문제가 11번이에요. 11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틀렸나요? 뭐가 틀렸죠?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는 맞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을 어떻게 한다? 우상향하는 형태로 만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균형으로 갈게요. 95페이지. 잘 따라오십니다. 95페이지. 너무 잘 따라와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 95페이지. 95페이지 갈게요. 이제 뭘 배우냐면, 균형이라는 걸 배워요. 뭘 배운다? 균형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등장합니다. 어머어머. 무슨 곡선과 무슨 곡선이 만났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양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균형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균형. 그러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 양입니다. 자, 이걸 수급량이라 그래요. 수요와 공급량 또는 거래량이라고 얘기하죠. 거래량. 자, 그러면 누가 만나야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지금 그래프 보고 계셔요? 편안하게 보고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그럼 가격과 양이 만나야 돼요. 만나서 자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가격과 양이 있는데 여기에 가격을 균형가격, 시장가격이라고 하고 영의 양을 균형 수급량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두 개가 균형이라면 사는 사람은 200원에 두 개를 산 거고 파는 사람 200원에 두 개를 판 거고 시장에서는 두 개가 거래가 된 거죠. 그럼 의사결정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QD라는 것은 요거는 수요량이 되고요. 수요량이 되고 그 다음에 QS가 공급량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요 가격도 같아요. 같죠. 그럼 얘네들이 뭘 물어보냐? 자, 시장상에서 가격이 바뀔 수도 있죠. 만약 가격이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는 따라서 수요 곡선. 자 이거 무슨 곡선이에요? 항상 이렇게 올려놔야지만 안 헷갈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더 많죠. 그런가요? 그럼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수요량이 됩니다. 무슨 양이 된다? 그럼 수요량은 사겠다는 놈은 한 개밖에 안 사요. 근데 요건 공급은 그냥이야 더 많이 공급해. 더 많이 공급해서 세 개를 공급하니까 두 개만큼 물량이 남아도는 거죠. 그럼 두 개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무슨 공급?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박이 어떻게 들어올까? 가격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해서 다시 균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은. 그런가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겠어요? 수요자들이 많죠. 그렇죠? 그럼 바뀌어버려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고, 이거는요. 수요니까 양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두 개만큼 초과 수요가 되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야? 안 흔들면 떨어져요.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서 흔들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아시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해봤는데 이거 그냥이야 공중에 떠 있어. 이건 물숫자니까 물이 밑에 흐르죠. 안 먹혀. 씨. 그럼 수요 올라가, 공급이 올라가. 공급 가격 하라, 초과수 가격 상승. 할 수 있겠어? 그게 나온 거예요 밑에. 그래서 그거 나온 거니까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균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거를 박스를 쳐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넘기기 전에 힌트를 줄 테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균형을 찾으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어떻게 나왔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아까 균형 가격이 아까 100원 200원이었을 때가 균형 가격이었죠. 그럼 이 균형 가격을 찾으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균형은 누가 만나야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똑같아야 돼 양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럽니까? 양이 같아야 됩니까? 그럼 두 개를 찾은 게 균형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아까 가격 올리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더 많았습니까? 수요는 한 개고 공급자가 세 개였죠.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흔드세요.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해요. 제발. 그죠? 그 다음에, 자,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좋아요? 그럼 수요가 많겠죠? 그럼 얘가 한 개, 자, 얘가 세 개고, 얘가 한 개예요. 그럼 두 개만큼 무슨 수요?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균형이라는 건 어디를 찾으셔야 됩니까?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전페이지 가세요. 빨리 전페이지. 전페이지 가시면 균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지금 전페이지 가니까 더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럼 균형을 찾으려면 무슨 양과 무슨 양이 똑같은 걸 찾으면 돼요. 어머머머 찾으면 되겠다. 밑에 힌트도 있어. 그 표에 위에. 그럼 얼마가 균형이야? 100만 원이 균형이죠. 찾으셨어요? 그때 양이 얼마야? 50, 50이 찾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이건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큰일 났다. 계산 문제로 가야 되는데. 자,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6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양가로 4번에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별표처럼 써요. 이거, 요번 1, 2월달 과정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연습 게임을 하시고, 오른쪽 문제는 제가 3, 4월달에 가서 풀어드릴 거고, 이거 먼저 열심히 하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 수요 법칙 기억나시죠?
수요 법칙.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러면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해야,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나왔었냐면, 얘는 이제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라고 나와요.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 자, 그럼 볼까요? 거기 함수에, 자, 따르세요. 수요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QD는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QD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QD는 900-P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얘는 P 앞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요. P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볼게요. 10-P라는 거는, 자,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양이 빠지죠. 대답해봐요. 그럼 수요함수와 P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1원, 2원, 3원 가면 그냥입니까? 양은 빠집니까? 빠지죠. 그럼 10원에서 1원 빼보세요.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죠. 맞아요? 10원에서 2원 빼면요. 8원. 10원에서 3원 빼면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수록 얘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감소함수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수요함수는 P 앞에 플러스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해 갔나요? 그럼 자, 어떻게 된다? 수요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한다는 것은, 자, 이 부호가 똑같아요. 부호가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양이 빠집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더 늘릴 수도 있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부호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여서 P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수요함수는 P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 계산 문제도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공급함수는 똑같게 했어요? 공급함수는 다르겠어요? 다르죠. P 앞에 플러스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법칙이요. 그럼 공급법칙은 가격이 올라야 공급량을 늘리죠. 같은 방향이에요. 이건 플러스예요. 자, 그럼 이건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라거든요. 증가함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QS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QS 찾으셨습니까? 자, 얘는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플러스가 붙었어요? 플러스가 붙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 항상 QS에 대한 공급량이면 얘는 P 앞에 그냥이다 플러스가 붙는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자, 그럼 다시 갈게. 1, 2, 3으로 갈게. 그럼 10에다가 1을 더하면 11이죠. 12, 13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어머나, 얘는 그냥이야. 플러스야. 플러스가 부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아까 왜 그랬죠? 공급곡선은 그냥입니까? 우상향했습니까? 우상향했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습니까? 올라간 것만큼 더 더해주고, 내려간 것만큼 어떻게 돼요? 더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할게요. 수요함수는 P 앞에 뭐가 붙고요? 마이너스. 공급함수는요? 플러스가 붙는다는 걸 아셔야 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아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갈게요. 균형이라는 거는 아까 그냥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같이 놓고 반정식을 풀어버려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QD를 얘기해 보세요. 책이 어떻게 되죠? QD가 900-P라고 되어 있나요? 자, QS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걸 그냥입니까? 같게 합니까? 같게 하지만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900 마이너스 P를 마이너스 100 플러스 P로 해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나중에 이게 합쳐집니까? 합쳐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항상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니까 또 얘는 어떻게 된다? 10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얼마죠? 5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 2월달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럼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았죠? 500. 그럼 양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500을 아무데나 대입시켜도 돼요. 그럼 900에서 500 빼면 400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고? 500이고 양은 400이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균형.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균형은 누가 만난 거죠? 수요하고 공급. 그래서 여기가 그냥이다. 가격이 500이다. 양이 400이라는 뜻이죠. 이해 갔나요?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이 예제 문제 나중에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요거 별표를 쳐보세요. 자, 지금 요게 이게 중요한 게 요거 수요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라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 있는데 자, 따라서 한쪽만 이동. 얘네들은 다 한쪽만 이동이에요. 하나만 이동 넘겨보세요. 또 따라서 한쪽만 이동. 동시 패션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요. 그럼 가볼게요. 자, 균형 변화가 참 어려워요. 이게 늘 굉장히 어렵게 하는 애들인데 일단은 97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볼게요. 균형의 이동인데 한쪽만 이동합니다. 한쪽만 이동한다. 이렇게 보고 갈게요. 둘 쪽에요. 한쪽만 이동해요. 한쪽. 그래서 하나는 불변이고 하나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공급불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불변이에요. 불변인 상태에서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따라서 수요만 증가.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는 수요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수요만 증가하고 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냥이야 우리가 요 수요만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 밑에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공급이 불변입니까? 그래서 A지역에 자, A지역에 공급이 불변이에요. 물량이 안 늘어나요. 그런가요? 근데 인구 이동을 봐야 돼요. 우리 재테크 강의를 좀 하겠는데 왜 하이니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용인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용인의 고용 인구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대답해요. 그럼 물량은 그대로 있죠. 그럼 막 인구가 글로 유입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인구가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만 증가합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가 막 인구가 이동하니까 수요가 많고 부동산 수요가 많으니까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파이팅. 아시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 맞아요? 그럼 그냥 이게 거래가 돼요. 그럼 양도 늘어나죠.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군산이라는 데 들어보셨나요? 군산에 GM 대우가 빠졌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기 고용인구가 다 나갑니까? 이탈해버리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물량은 그대로 있어요. 아파트의 물량은 그대로 100인데 사람들만 빠져서 수요가 빠지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은 잘해야죠. 그래서 이거야 이거. 그럼 그냥이야 여기서 수요가 빠져서 여기 인구들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다는 거. 이론을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갔어 이거?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그냥이야 빠져나가. 그럼 거래가 없잖아요. 양도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래프 그리면 굉장히 심각해, 이제. 들어갈게요. 미치겠어. 아까 군산까지 괜찮은데, 그지? GM 되고 빠져나가는 게. 그렇죠? 괜히 학교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 그냥 아까 인구가 유입됐죠?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프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균형 아세요, 균형? 균형은 누가 만나는 거예요. 수요 공급. 경직돼 있으면 안 돼. 경직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균형이 이루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공급은 불변입니까? 공급 곡선은 안 움직여요. 그럼 수요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급은 불변인 상태에서 그냥요 수요만 증가를 해서요. 그럼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가 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이게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그러면 이 초과 수요만큼 늘어났죠. 균형점이 움직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는 거죠. 야, 아까랑 다르다, 그지? 아까는 괜찮았는데 여기 막 인구가 유입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늘어났는데 그래프 그리니까 헷갈려 죽겠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근데 이건 그냥 얘기해요. 수요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공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빠지는 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 양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 찍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에서, 자, 갑니다. 그 다음입니까? 지금 공급은 불변입니까? 지금 뭐 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공급변이, 그죠? 그럼 수요가 빠졌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좌측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점 찍히는 건 보세요. 전문가 아니니까 일로 찍혔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자, 잘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시면은 또 그래프가 나와요. 3, 4번 있어요? 아까 이게 1, 2였으면 3, 4번. 자, 3, 4번은 수요가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이 수요자들은 안 움직이는데 공급 물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공급이 불변이다. 수요가 불변이다. 수요는 백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공급 물량이 쏟아지느냐 아니면 적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은 백가구인데 막 공급이 막 쏟아져 갖고 미분양이 속출돼요. 그냥이면 공급 물량이 많아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건 잘한다, 야.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더 거래가 늘어나죠? 양을 따라서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여기에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적습니까? 풍기 현상이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맞아요? 자, 좌측은 어떻게 돼요? 잠수는 좌측이죠? 그럼 양을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그 가격과 양인데, 지금 공급과 수요인데요.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불변입니까? 뭐만 증가했어요? 공급. 그럼 그냥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고 양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공급만 감소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하고 양이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 자, 지금 뭐가 불변이죠? 공급만 감소했죠? 그래서 점 찍히는 건 보세요. 2로 찍혀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감소는요. 그럼 양은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 팁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저렇게 녹색으로 친 거는 같이 따라갑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올라가면 그냥요, 다 올라가요. 내려가면 다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Understand? 원모 타임. 이건 그냥이야, 다 따라가요. 근데 요것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수요는 그냥이야, 따라가. 그럼 다 같이 똑같이 가죠? 근데 공급은 그냥이야, 양만 따라가. 가격만 반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 그냥이야, 양만 따라가.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빨리 풀어요. 식기 전에. 빨리. 자, 문제를 빨리 6번하고 그 12번을 푸시면 돼요. 6번하고 12번만 푸시면 요거에 대한 거는 끝납니다. 6번, 12번. 스타트. 자, 6번 갑니다. 지금 균형 상태라고 되어 있나요? 다음에 균형. 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있어요? 다음에 공급만 증가. 그러면 아까 공급만 증가하면 그냥요, 양은 따라가요.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얘기하세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분위기 안 좋다는 거죠. 자, 땀새, 땀새 공급만 증가. 그럼 양은 따라가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그냥이요 무조건 증가해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거래량은 그냥이다 증가가 맞다. 가격은 하락이 맞죠. 그럼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가셔야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몇 번 풀라고 그랬어요? 12번 칠판 봐요. 자 다음에 공무구 불변. 자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증가하면 다 같이 가고 감소는 다 같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수요 감소해요. 그럼 손 들으세요. 어떻게 돼요? 뭐만 그냥이요 다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요 두 가지 문제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이걸 양가림을 다 해야 될지 할지 지금 상태를 봐야 되는데 양가로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순간 오늘 1번만 하기로 했어요. 몇 번? 1번만 할게요. 1번 찾으셨습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찾으셨어요. 왜냐면 지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거 다 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1번 있어요. 자 다음에 수요 공급 동시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만 증가했나요? 동시에 다 증가했나요? 동시에 증가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찾았죠, 그죠? 자, 합니다. 요것만, 왜냐면 이제 욕심 내지 마시고, 제가 3, 4, 5때 할 테니까 요 1번만 잘하세요. 그냥 해요. 둘 다 증가했어요. 어떤 애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하나만 이동하지 둘 다 이동하고 난리 이러는데, 나뭘 어떻게 하라고, 씨. 그, 다음에 동시 이동. 아까 하나만 이동했어요. 아까는 그냥입니까? 하나만 이동했습니까? 하나가 불변이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얘가 두 개 다 움직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요것만 오늘 1번만 초점 박사 되는데 수용급이 동시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그대로 박스가 첫 번째에 수용급이 동시에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 네 가지를 오늘 케이스를 완벽하게 할게요. 찾았습니까? 자, 갑니다.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럼 오른쪽 박스에 99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있어요? 그럼 이 저장한 대로 갈게요. 수요가 증가, 공급이 증가라는 것은 균형이 이동을 했는데 동시에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저자가 하신 대로 동그라미 1, 2, 3, 4라는 케이스가 있죠. 요것만 이제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1번 갈게요. 1번은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 증가가 큽니까? 그럼 크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있고요. 2번은요. 공급 증가가 크다고 돼 있죠? 되어 있고요. 3번은요. 같다라고 돼 있나요? 수요 증가 같다라고 돼 있고. 자, 네 번째는 그냥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요 4번서부터 제가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겁니다. 자, 요거부터 자, 그러면 가격하고 균형량을 구하는데 요 스타트가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은 가격하고 양인데요. 천천히 가볼게요. 균형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뤄요. 수요공급. 그럼 공급하고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균형을 이룹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요 두 개 다 증가했어요. 하나지만 증가한 게 아니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까 수요만 증가 기억나시죠? 자, 손 들어보세요. 수요만 증가할 때는 그냥입니까? 두 개 더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란 색깔을 수요라고 할게요. 뭐다? 그럼 얘는 가격만 올라가요? 양도 증가해요? 양도 증가하는 거죠. 그런가요? 이 노란 색깔이 뭐라고요? 수요. 지금 보고 있어요? 두름이 오셔서 그냥 아따. 그럼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그죠? 조용해요. 점 찍히죠? 점 찍히는 거 보이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도 올라갑니까? 양도요.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근데 그냥요 공급도 증가를 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겠죠. 그렇죠? 자, 이 빨간색을 따보세요. 공급만 증가. 그럼 뭐만 증가했죠?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보이나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맞나요? 그래도 되겠어요? 이거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보고 있어 이거요? 음. 증가죠? 좌측이야 우측이야? 그럼 이렇게 지켜나가요. 그죠? 그러면 그냥요 양은 증가해요. 가격은요 내려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 찍힌 게 결론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다 우측입니까? 그럼 양은 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양은 그냥 다 증가한다. 아직 캐치를 못 하셔서 따라서 균형. 자, 이 상태에서 초라해요 나도. 그럼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얘기할 때까지 계속 우측으로 갑니다.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그럼 다 뭐만 증가했다? 양만 증가하게 된 거죠. 대답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런가요? 그럼 양은 다 어떻게 됐어? 증가했는데 가격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 가격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럼 불변일 수 있고 증가될 수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따라서 알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99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지금 4번은 보고 있어요? 알 수가 없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건 상승할 수 있고 불변일 수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게 자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이건 그냥입니까? 그 크기가 같습니까? 같아요. 이거 기출이 아직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자 갑니다. 아까 노란 색깔은 뭐였죠? 수요. 기억나세요? 그럼 그냥요 우측 찍혔어요.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나만 즐기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럼 얘가 증가한 거와 공급이 똑같이 증가했대요.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양도 증가합니까? 근데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죠. 그럼 다시 떨어져 가지고 여기로 지켜버려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냥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또 내려갔죠. 맞아요? 그 똑같다는 건 100원 올라갔다가 100원 떨어진 거죠. 그냥입니까? 원래대로 갔습니까? 원래대로 가격이 불변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책에 보시면은 그냥입니까? 이건 가격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어서 똑같이 예전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야매를 가르쳐 줄게요. 자, 이거 지금 그냥이요. 공급의 증가가 커요. 그러면 따르자. 큰 게 나오면 큰 걸 따르자. 작은 게 져버려요. 그죠? 그럼 자, 시장에서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결론을 내린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그냥요. 공급 증가가 더 커요. 그죠? 그럼 그래프를 본다면 이쪽으로 찍히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급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공급 증가를 따릅니까? 왜? 얘 크기가 따르니까. 가격 상승, 하락. 하락이죠. 화이팅. 뭐 증가가 커요? 그럼 이 시장에 누가 더 많아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미치겠네. 수요가 올라가죠. 아시겠죠? 그럼 가격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99페이지의 첫 번째는 보고 있어요? 자, 그냥요, 양은 다 증가했어요. 양은 다 증가했죠. 그런가요? 근데 마지막 4번은 그냥입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가격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작은 게 이겨요? 큰 쪽이 이겨요? 그래프를 자체를 보더라도 큰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공급 증가가 큽니까? 수요 증가가 큽니까? 그럼 이 시장에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까 그분 얘기하신 가격 어떻게 되죠?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2번은 누구의 증가가 크죠? 그럼 누가 증가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더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하나는 가격이 올라갔다, 하나는 가격이 내려가죠. 그게 그냥입니까? 변화가 같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변하지 않고 원래대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딱 제가 두 번만 좀 리바이벌 해볼게요. 저 보세요. 그냥입니까? 둘 다 증가를 했습니까? 그럼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양은 증가해요. 이거 하나만 잘해주시고 제가 3, 4부터 갈게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양은 다 증가해요. 가격은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방향이 똑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니까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one more time.
이 노란색이 수요라고 했나요? 도와주세요. 수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지금 속으로 했고, 아이, 빨리 끝내. 빨간 공급이죠. 공급이 증가하면 5만 증가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요, 양은 증가해요. 가격은요, 얘기할 때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가격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알 수가 있다, 얘는 알 수가 없다. 크기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작은 쪽이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그러면 아까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컸죠? 그러면 큰 쪽으로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났어, 원래. 알았어요? 그럼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더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나만 즐기나 봐, 씨.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좀 잡아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 다시 갈게요. 그냥입니까? 둘 다 증가했습니까? 뭐는 다 증가했다? 양은.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만 좀 보시면, 이걸 계속 좀 하시게 되면 3, 4월 달에 좀 제가 더 업그레이드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보다도 제가 좀 여러분들 희망을 드리는 게 작은 쪽으로 가요? 큰 쪽으로 가? 큰 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갖고, 아까 두 문제 풀었던 걸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